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데요. 정부가 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말 복지부가 승인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론조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 중인 상태로 오는 8월 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참여자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공론조사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고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이라든가 사회적 논란이 좀 많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입장을 갖다 밝힌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녹지국제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녹지병원의 개원 허가 여부는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기면서 공론조사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개원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관광공사 고위직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징계 기준이 명확히 없어 임원 비리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형 오거리 건물 공사 비용 정산 소홀 등 1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주의나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성문 교육감 2기 체제가 출범합니다. 선거 기간 쟁점으로 떠오른 제주교육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안착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 홍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뜨거운 쟁점이 됐던 고교 입시. 이성문 교육감은 당선 직후 제주시 동지역 연합고사 부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읍면지역 일반계고를 바로 세워 고교체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면서 평가 중심 교육 체계인 IB 교육과정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교체제 개편이 읍면지역 중심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연합고사 폐지나 IB 교육과정 도입 등은 보다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정책들인데요. 지난 4년 변화를 지향하면서도 부족했던 소통을 보완하는 것은 다가오는 이성문 교육감 2기의 중점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교원단체 출신을 위한 보은 인사란 비난이 일고 있는 교장 공모제 확대와 교원 업무의 행정직 떠넘기기 논란이 된 교육 중심 학교 체제 구축, 학교 비정규직 정책 등도 충분한 소통 없이는 또다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부모들하고 만나는 그런 공식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채널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과연 그가 진보로서의 가치인, 그러니까 자치와 참여,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실현됐는지. 교육복지특별도 조성과 함께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이성문 교육감. 학생과 학부모, 교육 구성원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이끌어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라돈 침대 사건 이후 제주에서도 해당 침대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 회수가 되지 않은 침대도 남아있지만 업체도 지자체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소비자들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전 대진 침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해 사용해온 강모 씨. 해당 모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리콜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로 신고하고 배출하고 싶지만 재활용 업체에서도 수거를 거부해 궁여지책으로 침대를 베란다에 내놓았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하고 왔거든요. 문자 지금 온라인 접수했거든요. 지금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뭐 나중에 차차 나타날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더 불안한 거죠, 저희는.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각 지역 우정청에서 라돈 침대 수거에 나섰지만 제주 지역은 침대 240여 개를 수거하는 데 그쳤습니다. 업체 측에서 수거 요청한 수량도 다 소화하지 못한 데다 그마저도 누락된 게 많아 수거되지 않은 라돈 침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돈 침대를 판매했던 매장들도 사건이 불거진 뒤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 신청도 받지 않으면서 소비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저번 달 한 중순인가? 그거 저희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본선에서 물건이 안 내려와갖고. 라돈 침대 문제가 불거진 뒤 한 달 만에 제주 지역에서 접수된 소비자 피해 건수만 100여 건. 하지만 제주도는 피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 방사선 에로 기술센터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에서 저희 기자체에서 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라돈 침대를 판매한 업체도 지자체도 나몰라라면서 구매자들의 불안과 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하늘 보이다가 오전부터는 차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인 일요일에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 20도로 출발해서 한낮 최고 기온 27도까지 올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흐린 가운데 기온은 19도 내외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부 지역이 25도, 산간 지역 23도, 그 밖의 지역은 26도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남쪽 먼바다와 제주 앞바다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역에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내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지침을 위배한 제주도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정을 원천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정규직 전환 대상자 390여 명 가운데 9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삼현 신임 제주지검장이 오늘 오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안팎의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부임해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로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송 지검장은 전남 출신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에게 수여하려던 명예도민증을 철회했습니다. 제주도는 손명수 전 정책관이 제2공항의 국책사업 확정과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며 도의회에 명예도민증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부실 용역의 책임자로 갈등을 유발한 당사자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문서를 위조해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중국 동포 55살 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진 씨는 2012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7명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지역에 무단 이탈시킨 혐의입니다. 경찰은 무단 이탈한 중국인들은 검거했지만 진 씨는 중국으로 도피하면서 붙잡지 못하다 최근 입국했다는 첩보를 듣고 6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